AD칩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서 이제 특징주로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그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서 비메모리 관련주를 꾸준히 검색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LB세미콘 영상을 올려드릴 때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반복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AD칩스는 이 썸네일에도 써드렸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에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과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은 뭐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LB세미콘 같은 경우 예전에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계속 움직였다가 최근에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붙으면서 다른 방탄 관련주보다는 분명히 강한 모습이고, AD칩스는 원래는 이제 로봇주라든지 이제 반도체주의 성향이 강했다가 최근에 비메모리주의 모멘텀이 좀 붙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은 다다익선입니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주 강세에 불을 지핀 것은 삼성전자죠.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 133조 원은 이게 말로나 들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체감하기는 어려울 만큼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보통 그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2조에서 3조 정도가 들어요. 그럼 100층 이상의 빌딩을 몇 채 질 수 있는 거예요? 한 60에서 70채를 질 수 있는 거죠. 네, 63 빌딩은 거의 100개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만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전에 이제 그 LB세미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비슷한 얘기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다 독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요.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비메모리는 어떻냐? 비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메모리 시장이 조금 반도체 시장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니까 향후 비메모리 시장을 육성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보다 한 4배 정도 시장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그 매출 증대 효과가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4차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움직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쵸?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까지 급등했다가 종가 플러스 6%로 마감했고, 오늘은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투자를 하는데 스스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이제 중소 팹립스 업체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상생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팹리스라는 것은 그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을 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를 지원하는 이런 상생을 통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에 좀 더 힘을 쏟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과의 협업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3억 3조 투자가
물론 단기간에 갑자기 진행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아마 누적적으로 이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실제로 지금 시장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을 꾸준히 선도하는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는 중소업체와 상생 구조를 가겠다. 이 두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이 비메모리 업체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이 이제 테마주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수급이 몰리게 되면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라서 따라잡는 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전략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움직인다. 그럼 기본 전략은 뭐야? 지금 급등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따라가는 전략은 물론 손이 빠르면 가능하겠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AD칩스를 지금 상한가라서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급등주를 매수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매수할 수가 있어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위치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방으로는 좀 튼튼한데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계좌 수익이 쌓여요. 요즘에는 이제 포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치면 목록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AD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모멘텀도 있어요. 저는 이제 4차 산업의 중심 분야가 하나가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때마다 또 꾸준히 리딩을 드릴 텐데, 지금 비메모리와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부각되면서 AD칩스는 급등을 했고, 지금은 일단 상한가가 깨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 급등했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서 보시면 좋겠고, 기본 전략은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테마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테마 내에서 못 오른 종목이 뭔지 이걸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매매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